안녕하세요. 미니멀 재테크 호우양입니다. 오늘은 저희 신혼 4년차 저희 부부의 3월달 가계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대단할 것도 없는 평범한 저희 가계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신혼부부들은 얼마 쓰면서 사나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참 돈이라는 게 가장 친한 친구끼리도 이렇게 편안하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저희 가계부를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가계부를 본격적으로 공개하기 전에 1억 모으기 제 영상에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월급날은 15일인데 가계부를 1일부터 써야 될지 15일부터 써야 될지 고민된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1일부터 쓰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1일부터 써야 지금 한 8일이 됐다라고 하면 8일이 지났고 22일이 남았구나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15일부터로 하시는 경우는 지금 18일이 되었다라고 해도 뭔가 바로바로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계부는 1일부터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1일부터 쓴다고 했을 때 월급은 15일에 들어오니까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 부부는 남편 월급이 20일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저의 월급은 예전에 프리랜서였는데 지금은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30일에 제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남편 월급은 20일에 들어와서 그 통장에서 고정 지출이 몇 개 나간 상태로 30일까지 그 통장에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저의 월급은 30일에 들어왔을 때 신용카드가 그 30일에 들어온 월급, 제 월급에서 나가요. 그래서 신용카드 비용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서 저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1일부터 30일 사용한 금액이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나가도록 해놨는데요. 그렇지만 10일에서 15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저는 1일에 바로 그냥 선 결제를 합니다. 선결제 서비스를 모든 카드사에서 다 이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리 결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관리가 조금 쉽게 되게끔 날짜가 딱딱 맞게 되게끔 구성을 해놨어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대출이 있는 상태여서 선저축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남은 돈을 저축해야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계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대출이 있거나 이러지 않으신 분들은 선저축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면 무조건 저축에 먼저 이체가 되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남은 금액으로 현금으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대출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던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3월달 가계부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옆에다가 띄워드릴게요. 우선은 옆에 예산이 있고 그 예산 옆에 저희가 3월에 쓴 내역이 있어요. 예산 같은 경우는 주거가 20만 원 잡혀있고 저희는 담보대출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담보대출은 뺐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는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탭에 따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은 주거는 그냥 관리비, 수리비, 세금, 기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통신비는 저희 핸드폰, 태민폰, 유경폰 이렇게 이름까지 다 나오네. TV, 인터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도 그렇게 알뜰하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희 핸드폰이 둘 다 신형폰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통신비가 제일 아끼기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 알뜰폰을 이용하셔서 10,000원대가 나오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통신비를 줄이실 수 있다면 줄이시는 편이 좋아요. 근데 저희는 제가 굉장히 싸게 하고 있다가 작년에 브이로그를 시작하겠다며 핸드폰을 샀습니다. 그리고 교통비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사를 하면서 교통비가 확 줄어들었어요. 원래는 한 4, 50만 원 교통비가 있었거든요. 경기도에 살 때는. 이제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남편이 자전거로 출근을 하고 있고 제 주유비만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유비, 그리고 톨비나 주차, 보험 세금, 소모품 수리, 대중교통,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모품 수리가 요번에 많이 들어갔던 것은 저의 배터리랑 브레이크 패드 이런 걸 갈았어요 요번에. 그래서 요번에 수리비가 18만 원이 들었습니다. 자동차는 정말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 차는 모닝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중교통 비용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6,000원 있고, 그다음에 기타는 이게 무엇이냐면 요번에 자동차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교통비가 1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28만 원 썼습니다. 엄청 많이 썼죠. 그리고 용돈은 저희 신랑이랑 저랑 20만 원씩 쓰고 있고, 저는 대부분 용돈을 식비에 그냥 넣어버렸어요. 제 용돈을. 그래서 이 용돈을 별로 쓰지 않은 게 되어버렸는데 이 식비에 있는 돈이 다 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양심에 찔려서 다 식비로 넣었어요. 식비를 보시면은 예산은 30만 원이었지만 항상 제 목표는 30만 원이었습니다. 항상 실패했죠. 그래서 요번에는 73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나왔죠. 왜냐면 이게 제가 용돈으로 안 넣었기 때문에 약간 분식회계처럼. 원래는 식비가 많이 나오면 이 식비를 용돈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식비에 지금 제가 점심 때 먹은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3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보통 평소에 작년에 보니까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요번에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이고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 점심값이 들어가서 더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고요. 그래도 어쨌든 심각한 상태죠. 그 다음에 필수품 쇼핑 서비스.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생활용품이랑 의류, 미용, 건강, 문화 이런 식으로 되게 세분화해서 나눴어요. 약간 세분화? 그러니까 개수는 비슷한데 약간 내용이 조금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은 필수품, 쇼핑, 서비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의류, 미용과 건강 문화를 그냥 쇼핑하고 서비스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쇼핑은 그냥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한 거고 서비스는 저희가 이게 무형의 것을 서비스로 넣자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그리고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필수품, 쇼핑, 서비스 따로따로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쇼핑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정말 그나마 가전, 이렇게 자잘한 가전을 좋아해서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거는 샀었는데 옷을 잘 안 삽니다. 저희 부부가 옷을 정말 안 사고 그리고 미용도 제가 여자치고 그렇게 미용실을 많이 안 가요. 미용실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화장도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유튜브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화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쇼핑 비용을 잡아놔봤자 어느 달은 막 많이 쓰는데 어느 달은 하나도 안 쓰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쇼핑을 한 달에 15만 원씩 뭐 이렇게 잡아놓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어느 달은 필수품에 막 쓰기도 하고 어느 날은 쇼핑에 막 쓰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하고 싶어가지고 이 예산을 그냥 30만 원을 합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필수품 이 기타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게 약값이었어요. 약값. 그 건강식품 약값이어서 병원 약국에 넣기도 좀 그래가지고 여기에 넣었습니다. 제가 필수품이라고 한 거는 이제 좀 꼭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필수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샀을 때 꼭 사야 되겠다. 이거는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필수품에 넣기로 하고 쇼핑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 없어도 되는데 내가 샀다라는 것을 넣으려고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이번에는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예산에 맞게 쓴 것 같죠. 이번에는 31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생필품은 이제 뭐 휴지나 이런 걸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식비에도 사실 생필품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저는 만약에 마트를 갔다. 마트에서 몇 가지 생필품을 샀다. 뭐 예를 들면 키친타올이나 좀 가격이 크지 않은 그런 것들을 샀다. 그러면 그냥 다 식비를 넣습니다. 그냥 마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나누기 시작하면은 정말 쓰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자기계발이 이제 책이랑 강의 이런 거 들으러 다니는 거 넣은 거고요. 그리고 경조사는 20만 원인데 제가 이거를 작년에는 어떻게 관리했냐면은 20만 원을 안 썼다라고 하면은 20만 원을 적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금이 상관이 없어요. 뭐 이자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걸 묶어놓는다는 의미에서 적금을 넣었다가 그 다음 달에 돈이 나가야 된다. 그럼 깨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경조사는 경조사 적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경조사를 안 썼다라고 하면 그냥 연간비로 다 이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연간비랑 비상금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 20만 원 안 썼다라고 하면 그냥 연간비에 넣어놨다가 또 경조사 나갈 때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거는 좀 더 진행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저의 가계부 보여드렸고요. 요번에 총 지출이 196만 9,051원이 나왔어요. 근데 제일 반성해야 될 부분은 식비가 73만 원이라는 거 엄청나죠? 이게 정말 엄청난 금액이에요. 만약에 제가 막 30만 원 도전해가지고 식비 달력도 막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네이버 메인에도 막 뜨고 그랬어요. 식비 달력 막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도 매번 30만 원은 못했어요. 저희가 워낙 먹을 걸 좋아해가지고 30만 원은 항상 실패를 하고 그래도 40만 원 이하로 조정을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70만 원인데 식비가 30만 원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40만 원이 생기잖아요. 그 40만 원이 1년이면 500만 원입니다. 엄청 큰 돈이죠. 그러니까 되게 이 비고정 지출에서 무서운 건 식비예요. 식비가 항상 제일 무섭습니다. 그야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쇼핑이 막 이만큼일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올리브영을 사랑하시는 분들 올리브영 덕후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많은데 그 올리브영 때문에 한 달에 막 10만 원씩 20만 원씩 무조건 올리브영에 쓴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올리브영이 자신의 방앗간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방앗간이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게 식비입니다. 마트랑 편의점. 이번에는 편의점은 별로 안 갔는데 마트를 정말 마트와 배달, 외식, 배달. 배달은 배달의 민족에서만 지금 14만 원 썼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은 식비를 30만 원으로 써보고 그리고 제 카페나 이런 거는 제 용돈으로 가는 걸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도 영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가계부를 쓰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월별로 목표란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한 목표 있잖아요. 그 달의 목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목표가 식비 30만 원 이하로 써보기입니다. 뭐 이것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간식을 줄이기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를 위에다가 목표를 써놓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자신한테 칭찬해주세요. 이 가계부를 쓰고 있는 나 자신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쓰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가계부를 쓰고 있어. 그게 어디야. 아무리 많이 썼지만 가계부를 쓰고 있어.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원래는 2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30만 원을 썼지만 다음 주에 조금 더 아껴보자. 5만 원만 아껴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계부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가계부를 만약에 쓰면서 정말 괴로운 마음만 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가계부를 안 쓰시는 게 나아요. 그러신 분들은 차라리 어플 가계부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플은 그냥 총 금액만 보는 용도로 총 금액이 항상 나오니까 이번 달에 총 금액 원래 이번 달 예산이 총 합쳐서 150만 원이라고 하면 아직 100만 원 썼네? 이런 식으로 총 금액만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어플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가계부를 쓰거나 괴로운 마음으로 돈 관리를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돈 관리라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면서 하셔야 돼요. 딱 그건 같아요. 자부심을 느끼면서 돈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가계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다 피드백 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오늘은 정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찍고 있는 영상이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 제가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항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정말 댓글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다음 가계부 영상은 제가 한 달 동안 식비를 아껴보고 식비 30만 원 도전에 성공했는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 가계부 영상 이외에도 제가 통장 쪼개기 영상과 그리고 신용카드 영상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